하나, 둘, 하나, 둘. 자, 강호지와 함께하는 물리 온라인 스터디 7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다양하게 들어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답해드리면서 픽싱 기능 활용해가지고 무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주시면 참가하게 해드릴 거고요.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나중에 녹화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좀 흔들리네. 그죠? 놀래. 자, 입니다. 전화가 오니 그런 거 배웠습니다. 자, 여튼, 질문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때그때 올려드리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우선 뭐냐, 카톡으로, 네,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림도 있네요. 예, 그림 보면서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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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음. 자, 이런 질문이에요. 평행판 측정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평행판 측정기가 두 개, 1 마이크로패럿, 3 마이크로패럿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두 축전기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을 스위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각각을 100볼트로 충전시킵니다. 이때 스위치를 닫고 나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닫기 전에 C1에 충전되는 전압량, 그 다음에 모든 닫은 다음에 C2의 전압, 닫은 이후의 전압량, 그러니까 닫기 전과 닫기 후 어떻게 되겠느냐인데, 재밌는 질문입니다. 측정기 가지고 가 나오면 QW, W에서 그러면 CV가 나오면 CV가 나오면 Q가 CV, QV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회로 속에 들어가면 이게 직렬인지 병렬인지 헷갈리죠. 그 부분 때문에 문제는 축전기만 가지고는 직렬인지 병렬인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요, 병렬일까요? 알 수 없어요. 그럼 뭘 보고 하느냐? 전하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 충전되어 있는 모양 보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이 밑에가 마이너스, 위가 플러스, 그 다음에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지로 따지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렬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어떻게 대전될 수 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는 꼭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병렬과 같은 거죠. 자, 여튼 축전기는 직렬, 병렬을 따질 때 그 모양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이 전하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 둘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하는, 둘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할 때 이 조건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때 어떻게 연결되겠느냐?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축전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네, 축전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중간에 극판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하가 충전됐을 때 연결되면은 네, 서로 통하겠죠. 통해서 같은 전하량이 남습니다. 어느 게 더 많으냐에 따라서 만약에 하나가 100이고 하나 200이라면 그렇으면 200쪽이 남겠죠. 그 극판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양분됩니다. 그럼 뭘 하더라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같은 극으로 양쪽이 양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분됐을 때 그럼 얼마로 가느냐? 네, 얘들 전압과 얘들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전하량이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상태였느냐, 처음에 이 상태였느냐 상관하지 말고 전부 다 이 상태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쪽이 1 마이크로페라칠 때 100볼트입니다. 그러면 전하량이 C, V, Q, W 할 때 C는 두 개 곱하면 되죠. 100 마이크로 쿨롱. 그 다음에 Q의 반이니까 50 곱하기 100 마이크로 줄이 저장됩니다. 그럼 또 다른 쪽은 역시 3 마이크로 페럿인데 100볼트니까 300 마이크로 쿨롱. 그 다음에 이거의 반이니까 15000 마이크로 줄까지 가겠죠. 뭐 이거야 CVQW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밑에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하고 이쪽에는 100 마이크로 쿨롱, 이쪽은 300 마이크로 쿨롱이 저장된다. 자, 근데 이 문제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연결했을 때, 연결하고 나면 전하가 이동하겠죠. 이동하면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이 하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하 재배치가 일어나면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충전이 다 끝나버리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저항은 작동 안 하죠. 자, 여튼 이렇게 연결되면 플러스가 이 300쪽이 더 세죠. 그래서 플러스 300하고 마이너스 100이니까 합치면 얼마입니까? 200이 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돼서 어디에 극성을 따라가느냐? 큰 놈의 극성, 작은 놈의 극성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Q2, 여기에 Q1이 저장이 된다고 치면 Q1과 Q2의 합은 처음에 플러스 300과 마이너스 100의 합과 같다 해서 플러스 200 마이크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전되는 이유가 여기에 C1, 여기에 C2, 즉 3 마이크로페럿, 1 마이크로페럿이라고 보면 뭐가 똑같아질 때까지 C2분의 Q2 분의 1이 Q1이 되겠죠. Q 4분의 3이 Q2로 대전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어쨌든 고립되어 있는 개는 요만큼이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합치면 플러스 200, 합치면 마이너스 200. 그래서 최종적으로 밑에가 플러스, 위가 마이너스인데 양쪽으로 배분되어서 그 총 전하량이 양쪽으로 배분될 건데 뭐가 같아질 때까지? 전압이 같아질 때까지 충전 방전이 완료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 전하가 200인데 1대 3으로 배분될 거면 4분의 1, 4분의 3, 즉 50과 150이 양쪽으로 배분되면서 밑에 플러스 위에 마이너스가 되도록
충전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을 한번 보면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계속 해놨다고 치면 여기가 300, 여기가 100인데 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면 합이 400이죠. 합이 400이고 이 두 개가 1 마이크로페럿, 3 마이크로페럿이니까 1대 3. 그럼 이게 전압이 똑같은 상태로 이 문제 줬으니까 그냥 안정화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각각이 100 쿨롱, 100, 뭐 3, 100 쿨롱, 마이크로 쿨롱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총 전화량이 똑같은 부호라면은 두 개 더해서 두 개 합쳐서 200 마이크로 쿨롱인데 Q1 더하기 Q2가 그 다음에 Q1분의 C1분의 Q1 C2분의 Q2 즉 전압이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 이게 나오니까 또 1대 3 그래서 200 중에서 1대 3으로 다시 재분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위에서도 이 저항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 각각으로 되어 있는 총 에너지하고 배분되어서 다시 이 전하가 재배치되어서 생긴 에너지하고 두 개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가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이동하니까. 그래서 그 소비된 게 이제 R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CV, QW에서 구한 그 값이 에너지가 있다고 치면 두 개 각각 더한 거, 그 다음에 각각 더한 거, 그 두 개 차이는 R이 소비한 에너지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뭐 고시 중에 하나라고 하니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거는 축전기의 전하들이 어떻게 재배치되느냐. 결론 하나입니다. 축전기에는 전류의 흐름이 완료되는 거는 전압이 똑같아질 때까지다. 또 하나 네,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들, 연결되어 있는 이 극판들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총 전하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그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면 풀이를 진행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분 얘기는 끝냈고요. 그 다음에 네, 거울과 렌즈 문제가 들어왔는데 문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네요. 보니까 F 렌즈 볼록 렌즈에 F 여기 있고 EF 그 두 배짜리의 물체를 둡니다. 그리고 볼록 렌즈 뒤에 거울을 두고 나서 상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감정이입을 좀 하고 봐야 되는데 이럴 된 거죠. 빛이 물체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물체로부터 나온 빛들이 이합 집산을 합니다. 렌즈와 거울을 통해서 굴절을 하면서 혹은 수렴하고 혹은 발산을 하겠죠. 그래서 얘들이 첫 번째 렌즈를 통해서 한 번 더 모이면 첫 번째 상. 근데 렌즈를 통해서 가다가 거울을 또 만나니까 반대로 가지요. 그래서 한 번 상이 생기고 1차, 그 다음에 평면고리에서 2차,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다시 한 번 더 렌즈를 통하고 가서 한 번 더 모일 겁니다. 최종적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 어, 최종적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면 볼록 렌즈 볼록 렌즈 모이고 그 다음에 평면 거울에 의해서 반사가 되고 그럼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니까 이 물체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볼록 렌즈로 가죠. 일반적으로는 렌즈 갖다 놓고 물체를 갖다 놓을 때 빛이 오른쪽을 진행한다라고 해놓고 보통 작도를 합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빛이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물체 상이죠. 진행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처리를 합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풀이법이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볼록 렌즈, 평면 거울, 다시 볼록 렌즈 하고 나서 상이 맺히는 걸 갖다가 3차까지 넘어가는 걸 순차적으로 가기도 하고 혹은 얘들 흐름이 볼록 렌즈라는 평면 거울이라는 것이 대칭성을 만드는 거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렌즈 왼쪽에 있는 영상들을 다 똑같이 카피해버리면 즉 렌즈를 하나 더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 두 개를 합성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풀이를 제가 많이 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볼록 렌즈, 두 번째는 평면 거울, 세 번째는 다시 볼록 렌즈. 빛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EF에다가 B1을 만들게 하는데 그게 F다라는 거죠. 그럼 B1은 EF, 그럼 M1은 EF분의 EF, 즉 플러스 1. 그럼 뭐예요? 플러스니까 실상, 얘들이 플러스니까 돌입, 등배. 그럼 어디요? 요 안쪽에 EF 지점에 만들 거다. 그죠? 그러면 평면 거울은 정반대로 가죠. A, B 플러스한 게 0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물체, 즉 허물체에 의해서 B2가 생기고 이꼴 0이죠. 그럼 B2는 플러스 2F, M2는 마이너스 1. 그 뭔가요? 실상, 그 다음에 정립, 등배. 그럼 뒤집힌 게 여기서 다시 생기면 이거하고 뒤집힌 요 물체가 여기에 이 렌즈가 없었으면 이 거울에 의해서 여기 생길 물체에 의해서 상이 여기에 생기겠죠. 그럼 여기를 향해서 거울에서 나온 빛들이 쫙 달려갑니다. 근데 가운데에서 그 전에 렌즈는 인터셉트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볼록 렌즈, 세 번째 이 렌즈 입장에서는 여기 맺힐 것이 여기 들어가 버리니까 맺히고 난 다음에 렌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맺힐 것이 들어가는 걸로 하니까 허물체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물체가 허물체로 씁니다. B3는 볼록 렌즈니까 F분의 1. B3는 얼마예요? 2분의 2, 2분의 1, 2분의 3, 3분의 2F. 또 플러스. 그럼 M3는 마이너스 2F분의 플러스 3분의 2F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는 실상. 얘는 정립. 그 다음에 축소. 그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이 3분의 2 지점. 이쯤에 정립이하고 똑같은 방향이니까 이 뒤집어진 모양으로 그 다음에 3분의 1로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에 3차 상이 생깁니다. 보입니까? 요 위에 여기에. 자, 이게 물체가 들어가면 첫 번째 여기에 상, 두 번째 여기에 상, 세 번째 여기에 상. 그럼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근처에 나오니까 여기에 상이 맺힌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평면 거울은 대칭성을 만들어내니까 렌즈 두 개를 갖다 놓고 물체를 가지고 F, EF에다 갖다 놨다. 그럼 이 두 물체, 두 렌즈를 바짝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붙여놓은 것은 그 두 개의 합을 뭐지요? 그러니까 렌즈의 합성 렌즈의 초점 반으로 또 굴절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EF짜리에다가 하나 두는데 얘들은 2분의 F짜리로 바뀌어요. 그럼 물체가 2F분의 1에다가 모르겠다인데 이건 2분의 F분의 1, 즉 F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넘기니까 B분의 1은 F분의 2 빼기 2F분의 1 하니까 F분의 1 해놓고 2분의 2에서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3분의 2F 플러스 아까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되겠습니까? 빛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무엇을 거쳐가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백선생의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인덱싱 안 했구나. 아, 뒤늦게 이어서 해도 되나 모르겠네. 몰라. 네. 자, 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지나가고 세 번째 질문. 네, 빗면에서의 강체.
이거 이제 써야 되겠다. 할게요. 잠시 내려놓고. 뭐야, 이거 안 나와. 질문이 있어야지 답을 하는데. 이런. 안 좋은데? Q&A. Q를 해야지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인덱싱은 잘 안 되는군요. 좋은데. 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개념들 잘 보면 빗면에서 굴러서 내려옵니다. 굴러서 내려온다는 것은 얘들이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내려와요. 마찰력이 병진 운동할 때는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혹은 운동하려는 걸 못하도록 막는 거였지만 구르는 마찰력에서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서 실제로 면은 붙어 있을 뿐인데 회전을 하게 해서 토크를 만들어서 구르는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지만 실제로는 운동에 개입을 해요. 자, 그럼 우회전을 한다는 거는 얘들 떼굴떼굴 굴러내리는 거죠. 자,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FT 운동량의 변화. 이게 넌지로 즉 운동량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이 변합니다. 달리 힘이 없으면 운동량의 변화가 없어서 뭐 P가 일정한 거죠. 이게 불변이라는 뜻이고 이게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 대꾸로 가면 토크가 없으면 각 운동량이 보존이 안 되어서 각 운동량이 변화합니다. 각 운동량이 없으면 각 운동량이 변하지 않아서 각 운동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각 외력도 있고요. 그래서 운동량 변합니다. 토크도 있고요. 마찰력에는 토크가 있어서 각 운동량도 변합니다. 그러면 힘이라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이 변하기 때문에 운동에서 우테크 하면 안 돼요. 우회전을 하고 있으면서 점점 증가한다. 우회전이 증가하니까 우토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고 위쪽으로 작용한다. 그럼 밑에서 굴러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는 좌회전을 할 텐데 그래서 좌토크가 아니에요. 좌회전을 한다 운동입니다. 그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요. 그 좌회전을 하는데 방송이 되겠지? 좌회전을 하는데 이거 토크 모릅니다. 좌회전을 하는데 점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느려지면은 어느 쪽으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쪽으로 생긴 거죠. 변화가 우토크 방향이라는 거죠. 우회전. 그래서 우토크가 발생하는 겁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오토바이 같은 것이 이렇게 돌고 있다면 여기는 힘은 있으니까는 포물선 운동을 하겠지만은 위에서 붕 돌고 있으면 이 각 운동량 일정해요. 그럼 일부가 각 운동량이 생기면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반대쪽이 생깁니다. 일정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왜 했는지를 묻고 싶어요. 가장 기본되는 얘기들인데 예,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느냐 잘 보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좌회전이 감소한다. 그죠? 빗면 운동에서는 토크가 있기 때문에 각 운동이 보존이 안 돼요. 보존이 안 되니까 변화가 생기죠. 그 변화의 방향을 보면서 토크를 추정합니다. 토크가 바로 변화의 방향이니까. 근데 오토바이에서는 보존되잖아요. 보존이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여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각운동량, 또 다른 각운동량입니다. 이 토크가 아니고요. 예, 회전입니다. 그죠? 그럼 좌회전을 갑자기 감소하고 있으면 반대쪽에는 우회전이 감소하는 쪽으로 가서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0이어야 되니까 그게 점점 그렇게 바뀌는 거죠. 뭐 그 순간적으로는 토크가 발생할 수 있고 변화라고 한다면 그럼 왼쪽에도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가 아니라 우회전 지점이 점점 준다. 좌회전이 줄기 때문에 우회전이 준다. 그럼 우회전이 줄려면은 좌토크가 생기게 해야 되고 그 크기는 점점 감소해야 되죠. 그럼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토크 두 개 합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일부만 따 놓으니까 떼서 내놓으니까 회전과 토크 오 똑같은 조합이네라고 하는데 아니요. 좌회전이 감소하니까 좌토크가 점점 줄고 있고요. 그죠? 좌회전이 감소해요. 그러면 좌회전이 감소한다라는 말은 좌토크가 우토크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럼 그쪽을 또 상쇄하기 위해서 좌토크가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흐름을, 어, 어, 이해했다고 바로 떠버리네. 예. 그래서 회전하고 토크는 서로 같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흐름은 잘못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 지점을 많이 물어보는데,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 많이 들어왔어요. 점점 증가했어요. 그럼 우회전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토크는 우토크에 되더라. 누가? 중력 수지 강렬을 못하니까 마찰력이 우토크로 작동한다. 그럼 여기서는 네, 좌회전 하면서 올라갈 건데 좌회전 점점 줄더라. 점점 주니까 이것도 우토크다. 그래서 정지 마찰은 위쪽이다. 요걸 살짝 돌려놓으면 유사중력장이죠. 빗면 방향에 중력장이 있다고 치고 수직 강력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C라고 똑같다면 요요가 굴러서 내려오는 거, 요요가 굴러서 올라가는 거, 둘 다 똑같이 장력은 위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마찰 방향도 위쪽이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다는 거죠. 자, 오늘 얘기들은 우선 핵심적인 건 요 정도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흐름으로 가보면, 음, 지금 참가하고 있는 분이네요. 다시 잠깐만요. 어디로 가야 돼? 어? 질문을 올리는 거죠. 그럼? 지금 어디다가 쓴 거예요? 이 선생? 내한테 왜 Q&A가 안 보이지? 질문을 올렸는데? 안 보이는데? 왜 나한테 안 보일까? 지금 어디서 질문을 올리신 거예요? 댓글로만 나는 건가? 아, 카톡? 아닌데? 어디서 방송을 보고 계신가요? 음. 좀 더 다른 걸 질문한다. 내가 질문한 거에 답을 좀 해줘.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서 지금 문자를 날리고 계시는 건가요? 구글의 라이브 그 편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화상통화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 행아웃으로 그냥 바로 올리는 건가요, 이게? 특이하게 그런 게 생겼네.
그 밑에 댓글로 지금 들어온 건가? 아, 너무 어렵다, 지금. 그죠? 모르겠다. 자, 제 질문 다시 한번 더 남겨주세요. 나한테 떴다가 말았어요, 지금. 어디서 떴는지 모르겠어. 이상한 기능을 알아버렸군요. 자, 뭐 어쨌든, 토크가 회전하고 같은 줄 알았다. 아, 예. 토크는 회전이 아니죠. 회전의 변화를 주는 원인이고, 오르나서 법칙으로 토크 방향을 찾는 것도 알려달라. 토크 방향은 이렇습니다. 타우. 방향까지 표시해서는 R 크로스 F죠. 기본적으로 정의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R이 뭡니까? 네, 어떤 물체가 있으면 회전축이 있고요. 회전축으로부터 작용점, 힘의 작용점까지입니다. 이걸 R이라 해요. 그럼 힘이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힘은 요 작용점에서부터 이쪽 방향이다 하면 R 이쪽 방향에서 F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돌리는 방향. 됩니까? 오른나사 같이 여기서 이쪽하고 요걸 갖다가 이렇게 돌리니까 네, 어디로 회전했어요? 좌회전했죠. 그래서 이거는 좌토크. 좌토크라는 걸 갖다 우리는 나오는 방향이라고 원래는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그냥 좌토크라 하자. 음. 그럼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두면 이게 힘입니다. 그럼 힘이 보일 테니까 R이 어떻게 찾아진다고요? 회전축, 작용중 이렇게 여기 R. 그럼 이쪽 방향에다가 밑으로 작용했네. 축을 이렇게 돌렸네. 우회전. 이제 이거는 우회전, 이건 좌회전 이런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토크는 이렇게 구하고 R이 작용점까지의 위치, 그러니까 작용점의 위치를 나타준다고 합니다. 기준점은 회전축. 회전 운동에서는 당연히 회전축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지금 거기다가 답변을 놔지 말고 Q&A에다가 좀 달아주면 좋겠네요, 이선생님. 그 화면에 아마 오른쪽에 Q&A가 떠 있을 거예요. 그 Q&A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거군요. 그래, 내가 이거 질문하면 되는 거구나. 자, 이제 다른 질문으로 가볼게요. 이 선생님 됐습니까? 됐으면 됐다고 답을 해주세요. 자, 오류 말고. 자, 광전효과 질문 들어왔습니다. 뭐, 이건 보여드리긴 뭐하고, 광전효과에서 세기가 똑같은 파장, 때가 다른 두 개의 빛이 들어온다. 세기가 똑같습니다. 빛의 세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똑같은 파장 1, 파장 2, 즉 파장 2가 더 길어요. 즉 이게 빨간색이고 이게 파란색이라 합시다. 이렇게 들어온다면 빛 알갱이의 개수는 누가 더 많은가? 한 개 한 개의 에너지는 얘가 더 작기 때문에 더 많은 개수가 있어야 예, 전체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같은 에너지. 그래서 같다는 조건 하에서 파장이 긴 게 개수도 더 많습니다. 그러면 광조효과에서 빛이 쫙 들어왔을 때 팅팅팅팅 튕겨 나가는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최대값을 구해본다면 HF에서 W 뺀 만큼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큰 놈이 운동 에너지 더 많아요. 즉 파란색의 에너지 더 많습니다. 근데 파란색의 개수가 더 적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작은 개수와 천천히 가는 많은 전자의 개수죠. 그래서 파란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훅, 훅, 훅 지나가는 이런 게 한 3개 정도 있다면 빨간 거는 천천히 움직이는 게 한 5개 정도가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모아서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이 전체를 모아서 전류, 이 전체를 모아서 또 전류라고 하면 당연히 얼마나 빠르냐는 건 다 탈색되죠. 한 모아서 다 모아서 그냥 개수만 따지는 거니까 전류의 크기는 얘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광전효과에서 같은 색이다. 이미 2번 질문이 나왔습니다. 같은 색의 빛이다라고 했을 때 파장이 긴 놈, 즉 빨간 계통이 빨갱이 한 개당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개수가 더 많아요.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전자를 모아서 광전류로 넘어가면 빨간색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럼 그렇게 나온 전류를 가지고 자기장, 솔리노이드 같은 데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전류 센 놈이 자기장도 더 세게 만들어낼 겁니다. 뭐 그 정도요. 됐죠? 자, 좀 앞이지만은 어쨌든 광전 효과. 광전 효과. 광전류 비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볼까요? 자, 수돗물 이미지 가지고 도르래 물체 문제가 나왔습니다. 강체와 도래. 이 하나 질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쓰고 갈게요. 강체와 도르래 문제. 도르래 얘기인가? 장력은 외부에 주는 만큼의 크기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왜? 끊기지 말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한 줄로 되어 있을 때는 모든 점에서 장의 크기가 같습니다. 왜? 소진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병지 운동이 되고, 만약에 강체가 들어가서 도르래 모양으로 된 강체라고 친다면 이 실의 양 끝에 한 줄이라서 전부 다 똑같을까요? 아니요. 여기에 걸리는 장력, 여기에 걸리는 장력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왜? 이게 힘이 많이 더 크다 치면 이 전체는 우회전을 하죠. 우회전이 점점 변화하는 상황이니까 우토크, 이 강체를 우토크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요? 여기서 힘이 소진돼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된 힘이 줄면서 얘들이 우토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걸쳐 있지만 강체가 있다면 강체가 또 회전 운동한다면 여기는 두 실이 서로 다른 거라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장력의 강체 파트에서의 장력, 강체에 대한 장력이 다른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 두 개의 도르래와 두 개의 물체가 나오는 문제가 있죠.
그럼 여기 2m이고 여기 m이고 그럼 이게 물체가 이 도르래가 질량이 없었다면 이 2m짜리에 의해서 2mg라는 힘을 받죠. 그럼 여기에 소진되고 남는 게 전달이 쫙 돼서 그냥 여기에 이만큼 mg를 남겨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력의 크기는 여기서 일정 부분 소진되고 난 다음이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도 강체가 있었고 얘들이 질량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선상에서 작용하는 거, 요 선상에서 작용하는 게 서로 다르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강체를 회전하는데 쓰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의 소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m, 베타 m, 여기 m, 에 해당하는 회전관성이 베타 m짜리가 2분의 m짜리다. 즉 병진운동에 대한 힘이 소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힘을 주고 남는 것, 그 다음에 또 힘을 쓰고 남은 것, 또 힘을 쓰고 남은 것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한다는 거와 내가 납득이 되고 내 걸로 되었다라는 건 다른 겁니다. 영상이 비치기 때문에 인지는 할 수 있지만 걔가 뭔지 모르는 거죠. 언뜻 지나가면 누군지 파악을 못하는 것처럼 그게 확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장력이 M과 EM에만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그걸 잘못 아는 겁니다. 병지 운동일 때는 그냥 양쪽에 질량이 있는 것 이렇게 넘어가는데 회전 운동까지 고려하면은 질량이 있는 것, 회전 관성이 있는 것도 질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알파라는 각가속도를 한다면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힘이 소진돼야 돼요. 그래서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도르의 문제에서 한 줄로 연결된 문제는 모두가 장력이 같았다. 전제가 있었죠. 네, 고정도르의 질량이 없었다는 겁니다. 음, 질량이 없었으니까 소진이 안 돼요. 그래서 고정도르래라도 질량이 있으면 걔들이 가속도 운동하면 에너지 소진됩니다. 그래서 한 줄로 되어 있지만은 양쪽에 장력이 달라요. Q2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실이 그걸 잘 모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중력을 받았고 그럼 실에 의해서 힘이 있는데 얘들한테 힘이 공급이 되면은 힘에 의해서 시간이 되면은 운동량이 생기고 운동량은 에너지니까 코끼들이 에너지 공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예, 자, 그래서 우선 요 부분 질문 잘 모르겠으니까 요까지만 우선 얘기합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면 이라고 강체까지 더 확장해서 가면 한 줄이지만 한 줄이지만 그 사이에 질량이 있는 게 끼어 있으면 힘이 솟는다까지 확장을 해주세요. 또 강체 질문이 들어왔네요. 어, 물리진자고 할 때 베타가 안 들어갔냐고 그러는데 베타가 들어갔죠. I 값에 베타가 들어가는 거죠. 물리진자를 할 때 여기에 중력이 작용한다. 뭐 이걸 F라 썼고 요만큼을 R이라 하자. 그럼 이게 세타다. 그럼 타오가 어떻게 해요? RF 사인 세타. 그럼 이걸 RF 세타라 하고 얘가 I 알파다라고 하자. 그럼 이때 이 I는 어떻게? 네, 세타 오메가 제곱이라고 해서 각 진동수를 따로 집어넣어서 세타를 날리고 오메가는 루트 i분의 rf, t는 2파이 루트 rf분의 i라고 하는 겁니다. 이 i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뭐 질점이라고 한다면은 베타가 그냥 없는 거죠. 1이겠죠. 1 없는 게 아니고 베타는 i는 mr 제곱이니까 베타가 1이라고 보면 되죠. 질점인 경우.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주면 mr 제곱 r mg 해서 뿅뿅 사라지게 하면서 하나 남는 l 그래서 반지름 l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I 값에는 어떤 형태가 될 거냐가 이제 있는데 그건 베타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I라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변형이 안 돼서 들어가지 않았을 뿐인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뭐가 있으려나? 아, 이런 질문이 또 간혹 올라왔던데, 여러 명에서. 자, 연직 상방운동력, V0. 로 연직 상방운동을 해서 물체가 가속도 g로 움직일 때, S, Y는 어떻게 해요? V0 T-2분의 1 GT 제곱입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얘들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S, Y. 이렇게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등속도로 쫙 움직여야 되지만,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만큼씩. 요 내려간 부위의 길이가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거죠. 그냥 T가 일정하고, T가 흘러갈 때 ST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렇게 갔어야 될 거 그게 등속도였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없었다면 그냥 이렇게 쫙 직진해서 갔을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해요? 밑으로 휘어진 이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2차 방식을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원래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요만큼씩 더 내려가는 부위의 길이라 하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빗면 투사하는 거 있었죠? 대각선에서 이렇게 쏘았을 때 얘들이 이렇게 가서 만나더라.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분의 1 GT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놔뒀으면 V0T 플러스라고 하면은 얘들이고요. 원래 이만큼밖에 못 갔을 건데 더 갔다. 그럼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이면 원래 이만큼 갔어야 될 건데 요만큼 뺐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 투사했을 때 원래 직진으로 움직였을 때 그 길이보다 또 내려간 요만큼 원래 직진을 간 것보다 내려간 요만큼을 2분의 1 GT제곱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많이 물어봐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애매해서 그런가요? 자, 뭐, 그 정도면 요번 주 들은 중요한 질문들은 다 답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방송이 늦어서 그런가요? 어, 이 선생님,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토크 방향 찾는 것 했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할까요? 좀 질문이 많아서 빠듯하게 진행했는데, 인덱싱을 제가 좀 또 처음에 오류를 못해서 몇 개만 인덱싱을 했습니다. 그 앞에 질문들 좀 많이 올라갔어요. 자,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시스템을 정리해서 어, 인덱싱을 좀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한테 이야기가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좀 공유해야 될 만한 것다라고 하면 제가 적당한 순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풀어드린 걸 갖다가 이제 좀 편집을 해서 rpscience.com의 그 문제 밑에다가 보는 거로 넣을 예정입니다. 아직은 제가 그 정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방송하고 말고요. 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방송에서 제가 녹음해놨다 하면은 찾아서 보겠죠. 혹은 심심하면 한 번씩 들어와서 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구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7회 온라인 물리 스타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8회 시험에서 스타디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